네, 섹터 플러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요. 은행 보험입니다.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에 새롭게 편입이 되면서 4대 금융지주가 모두 편입이 되었는데 최근 계엄 사태로 주춤했던 은행주 이렇게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 최수정 파트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2차 전지 얘기에 아주 공감되는 얘기들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더 하고 싶었는데 바로 넘어가셨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 덧붙이실 말씀 해주실까요?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했지만 왜 내년을 자꾸 얘기했냐면 네. 지금 이광무 대표님이 정말 얘기 다 해주신 거예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지금 서두르지 말자. 팩트는 그거거든요. 결국 중국하고 우리의 싸움인데 더 떨어지면 2차 전지는 진짜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트레이딩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의 근거를 아마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죠. 뭘요? 아까 얘기했던 그 광물이요? 네,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것들 인도네시아, 호주. 얘기했던 거 이런 네. 것들 그렇죠.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좋은 코스 싹 오, 받으신 정말 네. 저 되게 얘기 속속하신 일부러 안 했어요. 그런가요? 저는 그냥 올해는 얘기해봐야 기억도 못 하실 것 같고 하여튼 내년에 뭔가 있을 거. 왜냐 빠지면 그거 안 들어오거든요. 주가가 빠지면 빠진 거에 대해서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빵 했을 때 이제 내년에 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뭐 아까 얘기 물어보셨잖아요. 네. 전 당연히 30540이에요. ETF 사시라고. ETF. 네, ETF는 누가 얼마나 싸게 사느냐 그게 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좋습니다. 은행 보험, 은행 뭐 물어봤잖아요. 네, 은행 보험주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쉽게 말씀드리면요. 은행 돈 뭘로 벌어요? 여러분, 은행이 돈을 뭘로 법니까? 이자 장사에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돈 빌려줘서 이자 장사하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장사에서 돈을 벌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네. 다만 지금 요즘 예대 마진이 높으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이 관치금 얘기가 나오지만 예대 마진이 좀 높으니까 지금 아직도 더 이자 마진이 높은 상황이지만 금리가 계속 인하되면 이자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금리 인하 시기에 은행주가 주가 상승을 보여줬다?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네? 예전에 뭐 개그맨이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금리가 계속 인하하는 시기예요. 금리가 계속 인하하는 시기에 은행주가 올라간 적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시라니까요. 없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인정을 하자는 얘기죠. 은행주를 최근에 제가 강력히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주 금리 인상하는 2022년 3월 달 미국 금리 인상했을 때 뭐라고 했냐. 그래서 은행주가 팍 빠졌어요. 은행주 사셔요. 100% 상승 나옵니다. 진짜 그때 주가 딱 빠지고서 바닥 잡은 자리부터 은행주 100% 상승 나왔어요. 왜? 금리 인상한다고 신호 줬잖아요. 22년도 3월에 미국 FOMC에서부터. 그러고서 3, 4월 달에 은행주가 팍 빠졌단 말이에요. 너튜브 최수창 거기서도 얘기하고 이 한국경제 TV 나와서도 은행주가 금리 인상 시기 때문에 빠진 거는 바닥이다. 장기 투자하기 좋다. 100% 상승 나왔다. 지금 근데 최근에 은행주를 개인 투자분들 사요. 순매수 많이 들어와요. 답답해서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거예요. 뭘까요?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봤잖아요.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큰 소리 치고 있냐면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 이거 안 하죠.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지금. 은행주 지금 뭐 밸류업이다 뭐다.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뭐 이제 신문이 헤드라인은 이제 자극적이어야지 이게 조회수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밸류업 정부 믿고 사고서 개미들 피눈물 뭐 이런 얘기. 아니 모르고 샀으니까 본인 책임인 거죠. 알면은 안 샀겠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이 전국에 몇 %인지는 모르겠으나 은행주 지금 사는 거 아닙니다. 사놓고 내일 올랐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최수상 대표를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께 그거는 트레이딩이죠. 장중 기술적으로 단타 치는 거죠. 추세를 봤을 땐 지금 은행주 사는 거 아니라고 전 봐요.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은행주 바라보는 거 아니다. 확실하게 메모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말 배당 시즌에 또 보험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보험주 쪽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은행하고 보험을 같이 묶어서 보면 돼요. 아, 그런가요? 보험도 은행하고 똑같아요. 이자 금리 인상 시기의 수예요. 네. 그리고 보험은 또 따로 쉽게 설명드리면 돼요. 보험하고 은행은 여러분 막 돈을 열심히 벌어 가계 소득이 있어요. 그럼 적금을 막 들죠. 보험도 들죠. 근데 집이 어려워. 막 해고당해 실업률이 나빠져요.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지면 금리 인하를 하겠죠. 경기 부양을 해서.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먹고 살기 힘들면 집에서 뭐예요? 적금 깨고 보험 깨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행과 보험은 금리 인하 시기의 약세 구간이다. 다만 보험은 이 주가의 상승과 하락 변동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도 가 이런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빠져봐야 뭐 20% 올라봐야 20%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배당을 노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은행주들 같은 경우나 보험주들은 배당의 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빠지진 않는 거예요. 연말에 지금 제가 봤을 땐. 근데 이제 배당 끝나고 나면 내년 연초에는 이제 뭐 변동이 좀 제법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배당 매력이 상법 개정이 확실히 있어지면 몰라도 배당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통신주들인데 통신주들은 외국인이 다 갖고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배당을 보고 배당만 먹고 툭 빠지려고 하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분 이렇게 보시고 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시세 차익 노리는 거는 은행주랑 보험은 아니다. 전 타이밍 지금 시점에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은행과 보험주는 금리 인하 시기의 약세 구간이다. 또 배당주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강욱 파트너도 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연간베스트 최수장 대표님의 의견에 네. 일부는 동의하고 또 일부는 반대합니다. 궁금합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일단은 동의하는 거는 연말 시즌에 배당을 노리는 투자는 지금은 가능하나 네. 시세 차익을 위한 타이밍은 저는 좀 아쉽다. 좀 이제 좀 은행주에 대한 이 지지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KB 금융에 대한 움직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와서 밸류업에 대한 지지를 못 받고 있죠. 밸류업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주가를 보시면은 최근에 빠진 이유는 명확해요. 우리가 이제 이 12월 3일 때까지 움직임이 좋았다가 12월 3일 이후부터 빠졌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비상계엄. 그러면은 이제 비상계엄 해제가 되긴 했지만은 외국계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이 불안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계 자금 이탈에 대한 맹목적 이탈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외국인의 지분율이 높은 산업이나 외국인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재처럼 빠진 거예요. 수급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 기업의 외국인 참여율을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 화면의 오른쪽 점에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70%대예요.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날짜도 딱 맞춰서 보시면은 12월 3일 때 이날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던 날이에요. 그리고 비상계엄이 밤에 터졌었는데 이날 배당주 있었던 기업들이 다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매도세 한번 봐보세요. 엄청나게 좀 그렇네요. 쏠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브레이크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연말 배당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과정에서 은행주 선택 별로다. 장기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배당에 대한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높은 금리 속에서 이익률이 역대 최고치이고 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로 전개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배당락을 기대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은행 기업들이 금리 인하 기조가 지금 한두 차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여러분들 지금 혹시라도 가계대출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 이자가 발생되는 것들 봐보세요. 이자 줄었나요? 안 줄었어요. 네. 10월 달부터 10월 달에 주가 올라갔어요. 그냥 KB금융 가지고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10월 달에 정부에서 조치가 무엇이었냐면은 가계대출 제한 금지였어요. 이것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희소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내려줄까? 우리의 수익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배당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을 노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기회는 있죠. 다음 주까지 매수하셔도 배당락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질문 안 하셔도 돼요. 보험도 똑같아요. 네. 은행 보험 똑같습니다. 예. 그런 관점이고 그런 관점을 내렸고 그런 관점으로 배당락 보시는 거고 안정 보는 거고. 근데 투자에 대한 매력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만 노리시는 분들만 보셔라. 혹은 12월 3일 날 물렸던 분들은 배당락 보고 기다리시라. 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매력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은행과 보험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